상쾌한 아침 원디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0월 11일 화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디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우입니다. 오늘도 역시 춥습니다. 현재 원주 지역의 기온 7도, 올가을 들어서 가장 낮은 기온을 보이고 있고요. 또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 이보다 더 낮게 나타나겠습니다. 한낮에도 16도에 머물면서 종일 쌀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이런 쌀쌀한 날씨는 내일 낮부터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또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 없이 지금 일교차가 크게 벌어질 것이라고 하니까요. 이 건강관리 유념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원FC의 전용구장 건립이 추진되었습니다만은 사업비 확보 등의 문제를 이유로 도에선 이 건립 계획을 전면 백지화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은 이 축구 동호인들 아직도 그 열기가 완전히 사그라든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원주시 축구 전용구장 추진위원회 사무국장과 함께 좀 이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또 원주 문화기 달을 맞아서 다양한 행사가 진행 중입니다. 또 프로그램 일환이죠. 작가와의 북토크 소개해드리고 또 전국체전이 현재 열리고 있습니다. 강원도 성적도 점검해 보도록 하죠. 10월 11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춘천 속초 간 동서고속화철도 착공식이 이달 중에 속초에서 개최될 것으로 보여 착공식이 다시 열리게 되면 2027년도 개통을 위한 사업 추진 준비가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윤석열 대통령의 강원 대표 공약으로 정부가 착공식 개최를 공식화하는 것은 대선 공약의 조기 이행 의지를 재공표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레고랜드 건설 관련 2,050억 원의 자산 유동화 기업 어음을 발행했던 특수목적 법인의 부도 처리 사태로 국내 신용평가사들이 지자체가 설립한 유동화 회사의 신용도 점검에 착수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각 지자체가 개발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보증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은 사실상 적신호가 켜지는 분위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올해 강원 지역의 쌀 생산량이 전국에서 가장 적은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쌀 생산량 대비 소비도 줄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통계청의 2022년도 쌀 예상 생산량 조사 결과를 보면 강원 지역의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은 14만 9천 톤으로 전년 대비 4% 감소했습니다. 또 전국 평균 중감률보다 더 큰 하락세를 보였고 전국에서 생산량이 가장 적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강원 도민 프로축구단이죠. 강원FC 창단된 지 14년이 되었습니다만은 이 홈경기 전용 구장이 아직 없다고 하네요. 이런 가운데 춘천과 원주, 강릉 이 전용 구장 건립이 추진되었었습니다만은 이 강원도가 지난달 중순이군요. 이 사업비 확보 등의 문제가 크다 하면서 이 건립 계획을 돌연 백지화했습니다. 이 부지사가 먼저 이야기를 했고요. 또 김진태 지사도 이것을 좀 확인하는 과정도 있었습니다만은 하지만은 이 축구 동호인들 아직도 그 불씨가 완전히 사그라든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직접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강원FC 축구 전용구장 원주시 유치 추진위원회의 조연행 사무국장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불씨가 완전히 가라앉은 것이 아니다, 꺼진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꺼진 것이 아니라 예. 이제 잠시 좀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사실 현재 강원FC 1군 경기 원주에서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강릉과 춘천에서
좀 이게 한 반 정도 열리고 있나요, 서로가?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강원 FC 경기하면 좀 약간 다른 곳의 이야기 같기도 하고 합니다만은 하지만 또 축구 동호인들은 그렇게 또 보지 않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원주 지역의 축구 열기는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원주에서 이제 강원 FC 경기가 열리지 않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좀 터치가 없다 보니까 시민들 열기가 조금 줄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강원 FC가 춘천 강릉에서 홈 경기가 열리다 보니까 이제 타 도시처럼 느껴지지만 하지만 원주의 축구 열기는 뭐 많은 동호인 그리고 또 엘리트 전문인 그리고 원주 많은 시민들이 또 저희 이번에 추진 활동을 통해서 많은 관심과 응원을 가져주시면서 축구 열기는 어느 타 도시 못지않게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춘천과 강릉도 축구 전용 구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경기가 맞습니다. 열리고 있는데 원주 같은 경우는 예전에 종합운동장에서 경기가 열렸었어요. 근데 최근 몇 년 동안은 그렇지가 않은데 이유가 따로 있나요? 네, 지금 원주는 2013년도에 저희가 이제 힘들게 홈 경기를 한번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12,000명의 관중이 그 종합운동장에 해서 원주의 축구 열기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요. 현재 지금 프로축구 연맹에서 또 대한축구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라이트 시설이 없어서 지금 종합운동장에서는 경기를 할 수가 없는 네. 그런 시점이라서 지금 춘천 강릉에서만 유치를 하고 원주도 아쉽지만 의향서 조출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 조명 시설이 지금 미비해서 네, 경기를 치르지 그렇습니다. 못하고 있다. 이 사실 그 조명 시설 때문에 경기를 치르지 못한다는 이야기 꽤 오래 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까? 예산은 저희가 지금 확인했을 때는 한 20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님께서 예. 조금 관심이 없으셨나 하는 관심도 있으시고요. 아니면 예산도 확보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예, 예. 그래서 이번 이런 계기를 통해서 좀 종합운동장에서도 K1 경기를 반드시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적을 이야기하면은 올해 강원 FC 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뭐 강등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올해 뭐 역대급 아니 뭐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 이제 9월 18일 제주전을 승리로 이제 파이널 A에 진출을 하여서 지금 이제 우승, 그다음에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두고 지금 남은 3경기를 두고 지금 열심히 선수들이 네.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저 생각도 그렇고 올해 아마 역대 예. 강원 FC 최고의 성적을 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승까지 바라볼 수 있는 겁니까? 현재 성적으로 보면. 현재 성적으로는 우승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네, 지금 이제 4위 음. 혹은 3위까지도 진출을 해서 아시아 챔스를 나갈 수 있는 또 기적 같은 예.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강원 FC 전용구장을 이제 만들자. 이 원주, 춘천, 강릉 이 세 군데 지자체에서 다 또 의향서를 제출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축구 전용구장이 갑자기 이렇게 좀 설립을 해야 된다. 지금 그것이 화두 위로 올라온 이유는 어떤 겁니까? 뭐 당연히 강원 FC 성적도 있고요. 네. 지금 현재 파이널 A에 진출한 6팀들 중에 강원 FC만 또 유일하게 전용구장이 없고 또 전국 시도로 봤을 때도 강원 FC만 유일하게 전용구장이 없습니다. 네. 이거는 강원 FC가 2008년도에 출범하면서부터 이제 14년 동안 힘들게 이제 겪어왔는데요. 이제쯤은 강원 FC가 명문구단으로 나아가는 그런 시점으로 봤을 때 전용구장은 반드시 유치되어야 된다고. 네. 뭐 강릉시도 그렇고 춘천도 그렇고 원주시도 마찬가지로 강원 도민 모두가 이거는 원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춘천, 원주, 강릉 다 축구 전용구장을 개별적으로 지을 수는 없는 것이고 네네네 맞습니다. 셋 중에 한 군데만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아마 셋 중에 한 군데를 져야 되는 게 맞겠죠. 그러면 이거는 공정하게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이거는 강원 도민을 또 하나로 만들고 강원 FC가 나갈 수 있는 명문구단가 나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이제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이 도에서 일단 뭐 예산을 수립하고 또 집행해야 되는 어떤 큰 역할을 또 이제 도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축구 전용구장 건립을 이제 백지화를 천명했어요. 부지사 또 도지사까지. 네네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지금 저는 백지화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예. 그리고 앞으로 시간이 조금 뒤로 미뤄지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또 그저께 도지사님께서 이제 출범
100일을 기념해서 이제 뭐 기자회견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지사님도 이제 축구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본인도 이제 축구 경기 90분 중에 5분밖에 뛰지 않았다. 네. 앞으로 지켜봐 달라. 축구 전용구장도 지금 이제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논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 월드컵을 치렀고 네네. 그때 축구 구장이 이제 네.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는 것인데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는 따로 네네.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뭐 1,000억 정도 뭐 부지 매입 비용까지 하면은 그 정도가 이제 들 터인데 과연 그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좀 무리를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어떤 논리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때랑은 지금이랑은 좀 많은 변화가 있고요. 2002년 월드컵하고 지금 벌써 세월이 20년 이상 지났고요. 지금 뭐 타 도시 보면은 대구 같은 경우도 대구 월드컵 구장이 있었는데도 다시 또 DGB 파크라는 거를 지으면서 축구 열기가 또 뛰어나고 또 강원도는 이제 아시아 챔피언스를 나가면은 거기에 또 아시아권 요즘 동아시아 축구가 열기가 엄청 뛰어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이 또 아시안컵을 통해서 또 아시아 챔피언스를 통해서 강원도로 유입이 되면은 강원의 시장 가치는 국제적으로 뛰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축구 전용구장 건립은 좀 장기적인 과제로 넘어갔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장기적이기보다도 이제 예. 성적에 따라서 좀 그러고 있지만 이 열기가 식지 않도록 저희 추진에서는 계속 활동을 할 것이고요. 예. 그리고 앞으로도 강원 FC의 축구 전용구장은 반드시 건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원주의 또 축구 열기가 얼마나 뜨겁느냐 하는 것인데 동호인 분들 축구 동호인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추산이 되고 있습니까? 축구 현재 동호인들은 약 3,500명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예. 저희가 거기뿐만 아니라 이제 엘리트 유소년 아이들 그리고 이제 전문 축구인들 그런 축구인들도 상당히 많고요. 네. 또 현재 강원 FC에서 뛰고 있는 김진호 선수가 지금 올해 가장 핫한 또 선수이기도 한데 이게 태장초등학교 출신의 선수입니다. 그러면서 강원도 원주도 정말 다른 도시 부럽지 않습니다. 네. 네, 축구 열기는 뛰어나고 또 강원도의 최다 인구 그리고 이제 더 나은 성장의 도시로 봤을 때는 원주의 축구 열기는 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축구 전용 구장이 지어진다면 뭐 관중석을 채울 것은 크게 뭐 걱정되지 않는다. 네, 한 자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앞서서 네. 정리를 하겠고요. 아무튼 뭐 현재 집행부, 도집행부에서 부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뭐 당장 어떤 뭐 가시적인 뭐 변화가 있을 것은 보이지 않고요. 다만 이제 장기적으로 좀 계속해서 좀 그 미완의 과제로 남겨두겠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좀 현실적인 문제를 좀 들어가 보면요. 이 순안에서 경기를 치르겠다라고 도에서 네네. 이야기를 하니까 강릉 같은 경우는 아니 그러면은 홍구장이 강릉인데 강릉에서 모든 경기를 다 치러야지 왜 나눠서 하느냐? 라는 입장이고 이 춘천은 현재 성암 스포츠타운에서 네, 경기를 맞습니다. 치르고 있죠. 네. 그럼 절반씩 하자라고 네.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 그 원주가 좀 비집고 들어갈 틈이 별로 없는 것 같기도 해요. 네, 뭐 원주는 만약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뭐 조명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정비하면은 들어갈 여지가 있는 걸까요? 네, 당연히 조명 시설을 이제 설치를 해서 이제 경기장이 확보가 되면은 충분히 저희도 의향서를 제출해서 이제 순환 개최를 또 뭐 도에서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으로 봤을 때는 원주시도 당연히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앞으로 그렇게 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 원주에서 15일 토요일이군요. 강원 FC 경기가 있는데 1군이 아니고 이제 2군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B팀 경기가 있는데 어떤 대회입니까? 강원 FC 이제 B팀 경기는 이제 강원 FC만 유일하게 이제 B 팀을 운영을 작년부터 이제 하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23개 구단 중에 강원 FC만 B팀을 운영을 하였고요. 올해 이제 전북 현대, 대구 FC, 강원 FC, 대전까지 4개 팀이 또 거기에 또 참여를 하였고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양현준 선수가 작년에까지만 해도 B팀 네. 선수에서 경기를 뛰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발탁이 돼서 1군 경기를 뛰고 또 최근에 국가대표까지 이제 발탁이 되는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까지 올라가게 됐고요. 그러면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또 부상 선수들이나 경기력이 좀 떨어진 선수들을 같이 끌어올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만큼 또 많은 분들이 또 함께 관람을 해주셔야 네. 아까 이야기했던 축구팀 경기 유치도 그렇고 좀 힘을 받을 수 네, 있겠군요. 그래서 이번에 추진위에서 네. 저희가 이제 이게 다 무료 입장이거든요. 무료 입장이고 그리고 저희 추진위에서 순수 뭐 이제 사비를 좀 보태서 저희가 이제 경품 추첨도 다 지금 되어 있고요. 예. 그래서 지금 원주 시내 지금 현수막도 저희가 개첨을 손수 네. 어제 비 오는데 제가 직접 가서 다 걸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많은 원주 시민들께서 찾아주시고 와서 또 경기도 관람하시고 또 경품도 좀 받아가시는 그리고 또 특히나 유소년 친구들이 그런 경기를 보고 좀 꿈과 희망을 좀 더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더 모시고요. 현재 중앙운동장의 그 조명시설 네네. 보수 좀 필요성 어느 정도인지 한번 또 이야기 들어보고 또 동호인들 이 축구 대회를 치르는데 이게 또 현재 축구장이 따로 개별적으로 있어서 네, 맞습니다. 대회 치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요. 네, 좀 맞습니다. 밀집되는 하나의 단지가 필요한데 좀 그런 부분 필요성도 한번 또 짚어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원주에 지금 알겠습니다. 뭐 부장들이 다음에 다 그 얘기 다음에 있겠습니다. 하고요. 알겠습니다. 끝나기 전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올해 아무튼 강원 FC 역대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이영표 대표 네네. 재계약을 이제 앞두고 있어요. 원래는 그 성적만 놓고 보면은 당연히 재계약을 하려니 하고 있는데 그게 좀 여의치 않다라고 좀 이야기 들었습니다만 이 팬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팬들 입장에서는 재계약을 해야 된다고 다 모든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요. 네. 왜냐하면 이영표 대표가 뭐 아시다시피 유명 선수 출신이기도 하시고 또 이제는 행정가로서 분명히 검증을 받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용수 감독을 또 선임하면서 역대 지금 최고의 성적을 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또 23개 군단 중에 자생력 1위를 현재 달리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미래까지도 보면서 그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강원 FC B팀을 운영하는 것 자체도 알겠습니다. 예. 좋은 기회가 돼서 아마 재계약이 되실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한 번 더 모시고 이야기할 게 많을 것 네, 같네요. 알겠습니다.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강원 FC 축구 전용구장 원주시 유치추진위원회 조연행 사무국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원주시가 문학의 달을 맞아서 다양한 행사를 진행 중인데요. 어제는 북토크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책을 쓴 작가와 이야기를 나눈다고 하는데 그 현장 나누었습니다.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추인혜 리포터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10월 원주시가 정하는 문학의 달인데 현재 행사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유네스코 문학도시는 전 세계 300여 개 회원 도시가 있는데요. 유네스코 문학 창의 도시인 원주는 매년 10월을 문학의 달로 정하고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 삶 속에서 문학을 만나고 또 문학을 통해서 삶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개막식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특강과 공연, 전시, 체험 행사가 이어질 예정인데요. 어제는 10회로 기획된 작가와의 북토크 프로그램의 첫 번째 일정이 진행됐습니다. 네, 북토크 좀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습니까? 네, 올해 세계적으로 혼란스러운 일이 많았는데요. 전쟁과 바이러스 문제에 직면하면서 앞으로는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한 시간이 준비됐는데요. 이 문제에 관해 이야기할 작가를 섭외하고 작가가 쓴 책에 관해서 강연을 하고 또 강의 후에는 북카페 테이블에 둘러 앉아서 참여한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매주 월화수 또는 월화목 주 3회 프로그램이 예정돼 있는데요. 아동, 기후위기, 생명, 평화에 관해 이야기가 진행되고요. 관심 있는 주제가 진행되는 날짜에 맞게 신청해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적하고 아늑한 북카페에서 북토크가 이뤄지는데 공간 여건상 최대 회차별로 20명의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기획자 노주비 대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문학의 달 기념 행사 전체를 조금 포괄하는 주제가 아무래도 올해 저희가 이제 전쟁이나 바이러스나 이런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면서 좀 우리의 삶은 그 이후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고민해야 되는 시기였고, 그게 특히 작가 북토크에서 그런 분야에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분들을 모셔서 시민분들과 같이 깊이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어제 북토크 진행이 되었는데 현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어제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된 첫 번째 북토크는 아동에게 유독 가혹한 세계라는 주제로 진행이 됐습니다. 울고 있는 아이에게 말을 걸면이란 책을 낸 변진경 작가가 자리했는데요. 이 변진경 작가는 아이들의 인권을 중시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기자입니다. 어렴풋이 알고 있지만 문제의 심각성이나 실상에 대해서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를 들어서 강연을 진행했는데요. 코로나 이후 교육의 공백이 얼마나 심각한지, 또 비대면 수업이 일상화되면서 심각해진 교육의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기도 했고요. 또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 강의를 마친 후 시민들은 편하고 활발하게 자기 생각과 참여 소감을 이야기했는데요. 이 북토크 프로그램이 다 끝난 후에도 참여자들은 자리에 남아서 작가의 사인을 받기도 하고, 또 참가자들끼리 분위기가 좋았다면서 소감을 나누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작가와 참여자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제 책 이야기를 함께 할 수 있는 시민분들이 모이시니까 당연히 이제 반갑게 왔고요. 그래서 눈 마주치면서 어떤 부분에서 이제 공감하고 서로 더 집중하고 하는지를 알려면 대면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공간이 작은 데서 가깝게 모여 앉아가지고 밖에 이제 비 오는데 이제 밖에는 춥고 안은 따뜻하고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아늑하게 오붓하게 얘기를 하니까 저도 또 위로를 받고 또 힘도 얻고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관심 있는 주제가 딱 보여가지고서는 오늘 보고 읽고 나서 참여하게 되었어요. 아동 인권 관련해서 약간 더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직접 취재하신 기자님을 만나뵐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제 얘기도 할 수 있어서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자, 문학의 달 행사 정말 끝까지 또 성공적으로 치러지길 또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인혜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울산에서는요, 전국체육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좀 강원도 성적 또 목표 어떤지 취재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죠. 강원일보 문화체육부의 권순창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울산에서 현재 전국체전이 한창인데 오늘부로 대회 5일차입니다. 강원도 목표는 현재 어떻게 설정되어 있습니까? 네, 울산광역시 일대를 비롯한 73개 경기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103회 전국체육대회가 한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정상 개최되는 이번 체전에는 총 49개 종목에 17개 광역시도 선수단 27,606명이 참가해 오는 13일까지 기량을 겨룰 예정입니다. 강원도 선수단은 택견을 제외한 48개 종목에 선수 1,147명, 임원 282명 등 1,429명이 출전합니다. 3년 전 제100회 대회에서 종합 12위에 오른 도 선수단의 목표는 한 자릿수 등위입니다. 앞서 강원도체육회는 이번 체전의 전력 분석 결과 금메달 43개, 은메달 75개, 동메달 123개 등 총 241개의 메달을 따내 종합점수 35,000여 점을 획득, 17개 시도 가운데 10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대체로 전국체전에서 하위권에 머물던 울산광역시가 개최지 가산점을 받아 5위에서 9위 사이에 오를 것을 감안해 예측한 순위입니다. 강원도체육회는 이번 대진운이 대체로 좋은 편이어서 선수단이 예상을 뛰어넘는 선전을 보인다면 목표로 한 자릿수 등위를 기록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네, 한 자릿수 등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현재까지의 성적은 어떻습니까? 어제 대회 4일차인 10일까지 강원도는 금메달 33개, 은메달 45개, 동메달 58개를 획득했습니다. 현재까지 얻은 총 득점은 11,156점으로 17개 시도 중 종합 10위를 기록 중입니다. 사실 현재까지는 도체육회가 예상한 성적보다 저조한 편입니다. 단체 종목에서 생각보다 부진한 성적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현재 10위를 달리고 있는 만큼 남은 3일간의 성적에 따라 강원도의 한 자릿수 등위 등극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이 12 한 자릿수 등위가 목표인데 간당간당한 것 같습니다. 남은 기간 이 강원도 선수단의 메달이 기대되는 종목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우선 황선우 한국 수영의 간판이죠. 황선우 선수가 출전하는 남자 일반부 자유형 100m와 400m 홍계영, 계영에서는 금메달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단체 종목에서도 추가 메달이 기대되는데요. 한국 여자 청소년 핸드볼 대표팀이 지난 8월 여자 19세 이하 핸드볼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할 당시 대회 MVP를 차지한 김민서가 버티고 있는 세대 황제정상고는 대회 8연패를 노리고 있습니다. 11 8강전에서 무난한 승리를 거두면서 우승을 향한 시동을 걸었습니다. 또 올해 마지막 전국대회였던 봉황대기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강릉고 야구부 역시 순항 중입니다. 강호 경남고를 1차전에서 꺾고 8강에 오른 강릉고는 10일 열린 전주고와의 8강전에서도 10대6 완승을 거두면서 4강에 진출한 상태입니다. 전국체전은 단순 메달수가 아닌 종목별 점수를 합산해 종합순위를 결정하는데요. 핸드볼이나 야구 같은 단체 종목이 점수 배점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이 같은 종목에서 우승할 경우 강원도의 목표인 한 자릿수 등위 달성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네. 황선우 선수야 뭐 정말 보증수표이고 또 많은 분들이 반가워했던 것이 세팍 타크로 팀 창단 1년여 만에 이 전국체전을 또 제패하지 않았습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 단체 경기에서 그만큼 이 배점이 더 높은데 아주 큰 효자 종목이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앞으로 남은 4월 동안에 정말 선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원일보 문화체육부의 권순찬 기자였습니다. 자, 10월 11일 화요일에 함께했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